아이오닉 5N입니다.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포인트에 N의 다이나믹한 느낌을 아주 잘 담아주고 있는데요,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플랫하게 만들어져 있는 N 배지는 알루미늄 구성이고요, 현대의 H 로고는 완전히 무광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딱반딱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고급스럽게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쪽에 아이오닉 5 레터링도 같은 구성이고요. 공격적인 느낌들은 범퍼의 디테일, 앞쪽하고 측면의 에어커튼이나 팬더 이 측면에 마무리한 거 보면은 확실히 다른 이미지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아주 적절한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뒤쪽에서도 키 언락을 했을 때에 화려한 세리머니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실내등은 LED 구성이라서 밝은 편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보시면은 스피커 쪽에 조금 적극적인 모습이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쪽보다는 크로스패드를 중심으로 조금 더 화려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이고요, 특히 실내에서 봤을 때에는 직진성이 아주 좋습니다. 초점도 또렷하고요, 상향의 변동폭도 큰 편이고, 조금 아쉬운 점은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하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다라는 점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조사각 조절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 가능한데요, 지금 가장 낮게 세팅을 했고요, 한 레벨씩 올려보겠습니다. 한 레벨씩 올려보는데요, 조사각 조절 폭도 꽤나 큰 편이고 한번 한꺼번에 내려볼게요. 보이지 않던 사물이 보이는 정도까지의 조사각 변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야간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등 챙겨뒀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전혀 거슬리는 것 없고요, 실내에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는데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또 광원의 폭도 나쁜 편은 아닌데 다시 한번 직진성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초점이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도 또렷하게 쭉 뻗어 나갑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방향지시등이 순차 점등 방식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84kWh고요, 차량의 출력은 448kW에 740Nm인데 마력으로 단순 환산을 해보면 약 609마력에 토크는 75.5kg/S입니다. 부스트를 작동을 시키면 650마력, 토크는 78.5kg/S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AWD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51km, 전비는 kWh당 3.7km입니다. 아쉽지만 프렁크는 생략이 됐네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꽤나 넉넉한 편이고, 휠베이스가 3m거든요. 그리고 앞뒤 오버행, 특히나 뒤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오닉 5 자체로도 스포티한 감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N의 터치가 더해지면서 완벽하게 스포티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은 21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75, 35, 21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도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재질과 컬러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붉은색으로 N의 포인트를 쭉 연결시켜줘서 색딜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이런 모습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스포티한 느낌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뒤쪽 휀다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부터 바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브레이크의 냉각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모습이고요, 충전구는 기존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LED 조명도 되고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100% 충전이 완료됐고요, 현재 주행 가능 거리는 320km로 나타납니다. 두 번 충전해 봤는데요, 한 번은 329km, 지금 현재는 320km, 그래서 두 번 다 320km 이상은 확보가 되네요.
참고로 주행 가는 거리는 모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에코 모드고요. 노멀 모드로 하면 319km,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309km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모드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스포츠 모드고요. 에코 모드입니다. 100% 충전했을 때의 주행 가는 거리고요. 후측면에서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범퍼의 과감한 느낌들 때문에 확실히 좀 달리는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특히나 시승 차량은 화이트 컬러인데 무광 컬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순정 모델에 비해서 범퍼가 과감해지다 보니까 디자인도 그렇고요, 크기도 조금 더 커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뒤쪽에서 봤을 때 이 차가 충분히 고성능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스포일러가 기존보다 훨씬 더 두툼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약 10cm 정도 커졌다고 하죠. 그리고 기존의 아이오닉 5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리어 와이퍼가 아이오닉 5N에 와서는 추가가 됐군요. 전동 텔게이터는 아래쪽에서 버튼 살짝 눌러주면 동작하고요. 속도나 소음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하고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일반 모델과 차이가 없고요. 바닥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이오닉 5의 장점인데요, 양쪽 측면으로 이렇게 펑크 수리 키트나 차량용 관리용품들 보관하시면 뒤쪽을 좀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 잘 해줬고요.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뒤쪽에서 이렇게 접고 펴고 하기에는 차량의 크기가 조금 있고요. 뒤쪽으로 와서 이 레버를 당겨가지고 접는데 앞쪽이 살짝 올라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쪽으로 보여지는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 경쟁력 있는 공간 제공해주고 있죠. 수동 손잡이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텔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디자인은 기존의 현대자동차랑 같은데요, 블랙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스포티한 느낌이 잘 살아나고요. 뒤쪽에 M 배지 선명합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는 음각 처리가 살짝 돼 있고요. 도어는 두께 두툼하고 여닫았을 때의 이 침해감 같은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는 좀 달리는 차량답게 블랙 원톤의 스티치로 N의 대표적인 컬러를 잘 뽑아줬고요. 과하지 않습니다. 외관도 그렇고 내장도 그렇고. 시트는 버켓 타입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 N 로고의 또 조명도 선명합니다. 썬루프가 없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기는 하고요. 기본적인 디자인은 같고 소재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이런데 스웨이드 재질 같은 게 되게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픽셀 디자인은 체커기를 표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맵포켓 적절하고 요 테두리 부분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 테두리 부분에는 조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는 역시 픽셀로 되어 있으면서 요 끝에 N로고 선명하고요. 시트가 통풍하고 열선 다 가능한데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기능은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해서 에어백은 총 6개 갖춰 놓고 있고요. 보시면 일반 모델하고 이 센터 터널 구성이 다른데요, 여기를 띄워놓지 않고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이 닿는 부분에 저렇게 쿠션 같은 것들도 덧대 놨고요.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는 등받이나 몸은 잘 잡아주고 또 등받이 각도 같은 것들이 좋은데, 시트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이라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방식이고요. 페달은 일반형이고 여기에도 이 픽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자꾸 보니까 이 체커기 같아요. 스포티한 느낌이 잘 살아나는 것 같고요. 풋레스트 크기 적절하고 여기에도 N로고 선명합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조사각 각도 조절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가능하고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같이 운전석 왼쪽 무릎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 너무 예쁘죠. 가운데 에어백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인데 각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N버튼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NGB라고 해서 부스터 기능이라든가 드라이브 모드 기능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 적절하게 잘 매칭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전원은 버튼이고요.
정확히 온온했을 때의 느낌은 아이오닉 5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스트 기능이라든가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구성도 기본적인 부분은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해보면 스포츠, 에코, 노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M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그래픽이 완전히 바뀌죠. 여기서부터 2차 아이오닉 5N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부분이고요. 부스트 기능 같은 경우는 N 그린 부스트는 지금 작동 조건이 아니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HUD는 큼직하게 구성 잘 돼 있고요. 일반 모드에서는 얌전하다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M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도 그래픽이 연동이 돼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스틱 타입 스위치 구성 같은 것들은 일반 모델하고 동일하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차이가 확 나죠. 그리고 뒤쪽에 회생제동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시프트 패드가 있는데, 일반 모드에서는 0에서 4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M 모드에서는 1에서 3단계로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N 로고 보기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으로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 잘 되어 있습니다.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기어 노브는 여전히 같은 방식 사용을 하고 있고요. 12.3인치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좋습니다. M 모드는 개별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앞뒤의 토크 배분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M 페달, M 레이스 엄청 많아요. M 드래프트, 옵티마이저 모든 기능들이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아깝고요. 약간의 위험 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좀 서킷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게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설정 같은 것들도 가능하도록 구성 굉장히 잘 해뒀고요.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 같은 것들은 기존부터 워낙에 잘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 광각 처리된 분의 왜곡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AR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주변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차량 컬러랑 같았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그 밖에 지도 같은 것들이나 기본적인 메뉴 설정 같은 것들은 워낙에 편리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좋고요. EV 모드 들어가 보면은 지금 52%인데 이 차가 340km 정도 주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충전했을 때. 그래서 절반 정도 있으니까 약 151km 정도 주행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사용도 편리하고 이 직관적인 인포테인먼트랑 공조장치 연이어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 같은 경우 이렇게 가능하고, 버킷 타입 시트지만 열선 통풍 두 개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3단으로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스웨이드 재질 때문에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풀툭 튀어나와 있는데요. USB-C 타입으로 입력, 그 다음에 충전 단자, 입력 충전 단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NFC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온오프, 파킹 센서 온오프는 위쪽으로 나와 있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이 여기 있네요. 컵홀더는 사용을 안 할 땐 접어서 이 공간 자체를 다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할 때는 이렇게 펼치면 됩니다. 암레스트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안쪽에 공간 좋고, 안쪽에는 이 LED 조명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조석 수납은 이 서랍 방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조금 차이가 있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이 내부 재질 같은 것들도 친환경 재질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요. 클릭 같은 거 꼼꼼하고, 커버 열면 이게 연동은 안 되는군요. LED 조명이기는 한데 연동은 안 됩니다. 실내등도 LED 구성이고, 이 푸시타입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디지털 미러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카메라로 뒤쪽에 이 밝기라든가 높낮이 같은 것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반 미러로 사용을 해도 뭐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면, 지금 시승 차량 틴팅이 조금 진해서 약간 어두워 보이기는 해요.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시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유리 뒤쪽까지 꼼꼼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같은 것들도 잊지 않고 잘 챙겨줬습니다.
이게 되게 두툼하고 스포티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디자인은 같고 소재만 다른 것 같은데 꽤 다른 느낌을 잘 연출해줍니다. 매포켓 크기 적절하고 테두리 부분에 간접적인 조명들도 적극적인 편입니다. 이 외관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사이드 스커트가 꽤나 적극적이죠. 위쪽에 플레이트 상단에는 N로고 선명합니다. 바닥은 평평해서 공간 좋고요.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V2L 같은 전기차 특유의 편의 장비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시트는 조석 뒤쪽은 지금 가장 앞으로 잡아당겨서 이 등받이를 좀 세워봤고요. 운전석 뒤쪽을 제일 뒤로 밀어서 등받이를 좀 젖혀봤는데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이 조절 폭이 있으니까는 뒤쪽에서도 좀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헤드룸 공간 여유 좋고 헤드레스트도 꽤나 폭신폭신합니다. 가운데도 나쁘지 않고요. 잘 챙겨놨어요. 암레스트는 잡아당겨 보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준비되어 있고 이 부분 되게 귀엽게 디자인 잘 된 것 같습니다. 타고 내릴 때 불편함 없고 이 뒤쪽에서도 보시면 N로고가 선명합니다. 그리고 에어벤트는 측면 B필러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준비해 놨습니다. 별도의 수납 같은 것들은 아쉽지만 없고요. 뒤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변화는 크게 주지 않으면서 요소의 스포티한 감성 같은 것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해줬고요. 특히나 스티어링 휠하고 N에 관련된 저 그래픽의 디테일이 너무 좋은데요. 업 해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툭툭툭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들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주니까 운전할 때 어떤 이 시프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는 만족감이 마치 이 내연기관을 운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시프트 다운을 했을 때에도 하면서 이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이런 느낌들 과거로 이렇게 주는데 사실 EV 차량이거든요. 전기 모터, 배터리나 전기 모터로만 운행하고 있는데 요거 되게 재미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프트 기능입니다. 주행을 해보면 일단 스티어링 휠이 조금 묵직합니다. 하지만 묵직한 스티어링 휠에 비해서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봤을 때 21인치 휠 타이어 스펙 치고는 그렇게 너무 하드해서 도심에서 주행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고요. 잔진동 같은 것들을 오히려 더 잘 잡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준에 따라서는 승차감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는 킬로와트아워당 3.7km인데요. 조금 신경 써서 에코 모드랑 리젠 기능을 레벨링 조금 높여서 Y페달, 원페달 드라이빙도 사용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을 때는 4.3에서 4.5 정도? 생각보다 전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승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기준 이상의 전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4계절을 지나고 나서 평균을 내봐야 정확한 전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N모드나 이 스포츠 모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전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그 킬로와트아워당 3.3km대, 3km대는 유지를 해줘서 생각보다 실 전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배터리 이 컨디셔닝 해주는 기능도 여러 가지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면서도 배터리의 출력을 최대로 사용하고 또 약간의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컨디션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나 M 모드 많이 사용해서 조금 과격한 드라이빙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앞자가 2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300km대를 유지를 해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저는 조금 달렸을 때는 그냥 완전히 막 훅훅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서킷에서 정말 내달린다고 한다면 글쎄요, 예상하건대 100km 후반에서 200km 초반대에 실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너무 만족스러웠었는데요. 이 차는 N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달릴 때 꽂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든든하게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 만족도는 높았는데, 반면에 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 시내 주행에서 교통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을 때에는 브레이크 쪽에서 이 잡소리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 시승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고성능 브레이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에서 N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에 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심 주행에서 이 N 모드를 얼만큼 사용할까, 얼마나 쓰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변에 여유가 조금 있는 짧은 구간에서 본인 나름의 스포티한 드라이빙, 다이나믹한 느낌 같은 것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차량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 충분한 재미를 제공한다 라고 하기는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한된 조건에서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1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 좀 오버 스펙이긴 하거든요. 근데 N의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갖춰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외관에서 봤을 때의 좀 스포티한 느낌 같은 것들은 훨씬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승차감에서 완전히 하드해서 막 허리가 불편하거나, 이 차 참고로 일반 시트도 아니고 버킷 시트, 그렇게 쿠션이 좋은 시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꽤나 잘 버텨줍니다. N토크 디스트리뷰션을 포함해서 N페달, N레이스, N드래프트 옵티마이저, 하여튼 드래프트에서 훨씬 더 재미있게 주행할 수 있는 기능들, 서킷에서 본격적인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도에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N 배터리라고 해서 드래그 모드라든가 트랙 모드, 배터리를 응축했다가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알짜배기 기능들도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이 LSD 같은 경우는 후륜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막 한계치로 몰아붙여 보지 않아서 토크 디스트리뷰션만 사용을 하거나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뭐 ECS만 조금 조절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량의 스티어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LSD는 저는 그 정도까지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그리고 조금 좀 펀드라이빙을 즐기는 정도에서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도심 주행에서 묵직했던 반면 국도 구간 같은 데 운행을 해보면 날카롭고 좀 기민한 움직임 느낄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좀 든든하게 잘 버텨준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N모드에서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렇게 퍽퍽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운전자분의 어떤 트레이닝 같은 것들,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고 스킬을 잘 연마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크가 70 중반 넘어서거든요. N부스트, NGS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크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드라이빙을 즐기실 줄 알고 어느 정도 스킬이 갖추신 분들이 선택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공도 주행에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오닉 5가 처음 나왔을 때 EGMP 플랫폼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서스펜션에서 뭔가 좀 아쉽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말끔하게 씻어준 차량이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GV60이었거든요. 그 GV60의 그 극단치로 몰아붙여 봤을 때나 아니면 고속도로, 고속주행 같은 거 했을 때의 차량의 이 움직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세련됐다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오히려 아이오닉 5 N에 오니까 단순히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세팅만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ECS의 반응 속도라든가 이 소화해 줄 수 있는 레인지가 좀 넓게 측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도 지금 이 정도의 휠 타이어 스펙에서 이런 느낌을 낸다라고 하는 점은, 글쎄요, 어찌 보면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도 조금 더 만족도, 승차감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속 판직턱 넘을 때는 이 뒷 마무리 같은 거는 깔끔한데 하드하긴 하드하죠, 기본적으로.
한지 조금 돼서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이오닉 5 일반 모델, 노멀 모델 대비 이 원페달 드라이빙의 강도 있잖아요. 이 회생제동, 리젠 사용했을 때 이 강도 같은 것들이 정차했다가 재출발하고 다시 또 이 가속 페달만으로 조절해서 정차할 때 조금 더 컨트롤이 쉬운 것 같아요. 아이오닉 5N이요. 어찌 보면 이 차에서 조용하다라는, 그러니까 소음 진동에 대해서 논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주변의 소음 같은 것들 차단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는 충분히 즐길 수 있게 NAS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지금 이그니션이거든요. 예. 일반 지금 영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도 주행에서 그냥 조금 재미있게 달리려고 할 때 속도에 비해서 소리가 좀 커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세팅도 좋고요. 그리고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N2025 그란투리스모 나온 차량 있잖아요. 거기에 세팅되어 있던 이 가상 사운드를 여기에 담아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미 괜찮습니다. 하나 더 선택할 수 있는데요. 슈퍼소닉이라고 해서 음속으로 달리는 전투기에서 나는 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푹푹 하고 터지는, 지금 이런 느낌. 이런 것들도 참 디테일하게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전기 모터나 스티어링, 서스펜션, 이 LSD 모든 것들이 다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서스펜션은 개인적으로 저는 1단계만 해도 기본적인 셋업 자체가 충분히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공도 주행에서라고 한다면 굳이 3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2단계만 해도 되게 하드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1단계로 다녀도 충분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2단계까지 올리더라도 워낙에 기본적인 세팅이 좀 묵직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작감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단계, 2단계 정도까지 선택하더라도 일반인 분들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 난다고 그랬는데요. 잠깐 들려드려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거슬리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탭이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민폐, 방해 같은 것들을 주지 않으면서 올곧이 나만의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바로 아이오닉 5N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차는 좀 속도를 높여봐도 사실 되게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고, 지금 이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끄고 주행을 하면 타이어 마찰음이랑 공기, 이 바람 소리 같은 것들, 속도 높였을 때 그런 걸 제외한다라고 하면 딱히 다른 소음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시끄러운 배기음 같은 거, 엔진 같은 것들로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지만, 달리기 성능은 제로백도 3초 후반에서 그냥 누구나 지려 밟으면 4초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성능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운전의 재미, 자기만의 어떤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해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아이오닉 5N 전기차 버전, N으로 만든 전기차 버전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도로 암행 순찰 차량이 앞에 주행하고 있는 G70 차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이오닉 5N 같은 차량이 만약에 암행 순찰 차량으로 도입되면 무조건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 특히 고속도로 주행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는데요. 토크 70대 중반에서 좀 넘어갈 수 있거든요. NGS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마력 같은 경우도 600마력대 초반에 600마력대 중반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암행 순찰 차량으로 이 차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전운전은 법규 잘 지키고 속도도 준수해야 되고 안전운전이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요. 랩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단계마다의 차선 유지, 간격 유지하는 것들도 정교하게 제어를 해주고 있어서 HD2까지 또 연동이 돼 있거든요. 방향 지시 등만으로 차선 변경도 가능한 기능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두루두루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 때문에 풍절음이나 공변 같은 것들 아주 잘 억제가 돼 있고요. 타이어 스펙 때문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이 타이어 스펙을 감안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도드라지거나 귀에 거슬리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 성능은 도심에서 주행할 때 제가 이 소음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차량의 속도를 높게 가져가면서 충분한 브레이킹이 필요할 때는 전혀 아쉬운 걸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 차에서 브레이크 성능이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분한 제동 성능이 발휘가 되니까 차량이 고사양 좀 과격한 드라이빙을 즐길 때에도 안전하고 여유 있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처럼 앞차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뒷차와의 간격도 예전보다는 이 HDA2가 적용이 돼서 차선 변경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주행을 할 때, 실제 운행 영역에서 이 차선 변경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많이 쓸 수가 있어서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는 기본적으로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스포츠, 에코, 노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모드 간의 편차가 이 기본 3가지 모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극명하고요. 물론 이제 M 모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일반 드라이브 모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에코, 노멀, 스포츠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M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모터, ESC, 스티어링, HUD, 그리고 서스펜션하고 ELSD의 정도, NAS 플러스라고 해서 사운드 시스템을, 가상 사운드 나오는 부분들을 본인의 선호에 맞게, 기호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슈퍼소닉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오프 상태고 이그니션으로 했거든요. 일반 내연기관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전기차 특유의 음색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강조시켜서 소리를 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슈퍼소닉.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마치 이 내연기관 수동 미션 후려 패는 듯한 느낌? 예,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터 셋업부터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ECS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들 HUD도 조금 스포티하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이 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역시 재미있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또 운전의 재미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 채택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가 8개의 외장 인풋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중음대하고 저음대에 이 둥둥둥둥 울리는 듯한 느낌은 울림통도 좋고 좀 힘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글쎄요, 보스 사운드가 이 고음대에서 찰랑찰랑한 이런 느낌들이 참 좋은데 아이오닉 5N에서는 그렇게 도드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드에 따라서 NGB라고 해서 엔그린 부스터 사용을 하면 약 10초간 최대 출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셋업은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 약 609마력 정도에서부터 650마력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느낌이 워낙에 기본적으로도 좋지만 조금 더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본 토크가 75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스트를 사용을 해서 힘을 조금 더 쓰게 되면 10초간 쓸 수 있거든요.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 같은 것들이 여느 차량들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 파워트레인의 재미뿐만이 아니고 내연기관의 그런 느낌들, 좀 클래식한 느낌들, 날것의 느낌들도 잘 살려주고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부분, 그리고 귀를 자극하는 부분,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게 구성을 해놔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75.5kg/S에서 이 NGB 부스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붕 터지는데요. 77 후반 78 정도로 올라서는데 발끝에서 느껴지는 이 토크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로 얌전하게 다니는 거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출력은 앞쪽보다는 듀얼 모터거든요. 뒤쪽에 조금 더 힘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물론 이 토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앞쪽으로 조금 더 배분을 둘 건지 뒤쪽으로 조금 더 배분을 둘 건지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CS 완전히 오프 시켜가지고 그 앞뒤로 토크 조절해가면서 이 구동력 배분해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전륜구동의 이 특유의 스티어도 느낄 수가 있으면서 또 후륜구동 차량 특유의 스티어까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공도에서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하나의 차량에서 정말 다양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칭찬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차량이죠. 시 자체도 강성이 굉장히 좋고요, 좀 견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순정 상태에서도 그랬지만요. 근데 여기에 NA 터치가 또 들어가고 나니까 맥퍼슨 스트럿의 뒤쪽 멀티링크고 서스펜션 ECS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오닉 5 기본 모델 탔을 때 20인치 휠 타이어 장착하면은 왠지 모르게 승차감이 조금 개인적으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잡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시트 부분만 조금 더 편안한 세미 버켓 타입 시트라든가 일반 시트 조금 스포티하게 꾸며가지고 만약에 채택이 돼 있었다고 하면 승차감이 오히려 이 순정 차량보다 어떤 조건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서라도 순간적으로 퍽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 차로 얌전하게 운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 NGS 버튼은 10초간 다른 세상으로 잠깐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기준으로 토크 70 중반 넘어서고 600마력을 넘어서는 고사양 하이스펙 전기차에서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앞자가 3이면 그래도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차량의 성능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달려보면은 이 떨어지는 게 체감하는 거는 200km대 후반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전비는 공인전비 3.7 kWh당 3.7km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좀 재미있게 탔을 때에는 2km대 초반 2.2에서 2.5 정도, 2km 초중반까지도 떨어지긴 합니다. 도로 주행에서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이렇게 도로 사이에 교량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음새 같은 거 넘어갈 때도 되게 세련되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 주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의 반응, 서스펜션의 기민한 움직임들, 그리고 토크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 사용을 해서 4륜구동 AWD가 장착되어 있는 듀얼 모터 차량입니다만은 전륜구동, 후륜구동은 약간의 그 스티어가 일부러 발생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속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느낌은 내연기관 차량은 무조건 억대가 넘어가야지, 거의 8천만원 9천만원대 가야지 한번 느껴볼까 말까 한 이 느낌인데, 이거를 7,600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으로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이 가격 자체가 또 비싸다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이 편안함보다는 몸을 좀 잘 잡아주고 안전하게 지지한다라는 측면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글쎄요, 처음 앉았을 때 착자감이나 이런 것들 약간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바른 자세를 유도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해보면, 그러니까 좀 엉덩이가 베기거나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꽉 잡아주고 자세를 바르게, 허리도 이렇게 딱 럼버 서포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허리를 쫙 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스웨이드 재질이지만 장시간 앉아있을 때 통풍 시트가 적용돼 있거든요. 3단계로 조절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상 주행 조건, 일상 영역에서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디지털 룸밀러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어두운 곳에서나 특히 비 오거나 안개 끼거나 이러면 그냥 이 일반 미러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들어왔을 때에도 크게 화질이 저하되거나 좀 시야가 답답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일반미러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도 전기차기 때문에 뭐 N 만들어도 얼만큼 일상에서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에서 그 만족할 수 있는 레인지가 얼만큼 넓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내연기관 M 버전에서 느낄 수 있는 일상주행 그리고 이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 EV 차량 아이오닉 5N이 훨씬 더 그 레인지가 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편안함,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게 완전히 극한 상황까지 차를 몰아붙여 봤을 때도 안정감 있으면서도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그 영역대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대가 이 차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현대 아이오닉 5N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